사람이 필요한데 필요한 자원은 사회문화 3번.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은 물건과 타인의 행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자원의 개념을 물건 그리고 타인의 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표현해놨네. 자, 이러한 자원은 민법상 권리의 대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물건하고 타인의 행위 둘 다 민법상 권리로 된다라는 거지. 그럼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뭐라고 말한다? 물권이라고 말하고, 타인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얘기한다? 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해주고 있니?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의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어. 그러면은 민법에서 권리가 발생되거나 소멸되거나 이전 등과 같은 무엇이 일어나며 권리가 변동이 일어난다면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무엇이 필요해? 계약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이 발생하면 채권자하고 채무자 사이에 계약이 필요하고,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려면은 물건의 소유권자의 양도인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수인이라 그래. 그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계약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번 단어는 뭐에 대한 얘기니? 물건과 채권의 개념이지? 물건과 채권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핵심어는 뭐야? 권리 변동이지? 그리고 이 권리 변동의 중심이 바로 뭐라고? 계약이다. 자, 그럼 자원은 무엇하고 무엇으로 나뉜다고? 물건하고 타인의 행위가 자원이야. 그럼 물건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물건은 그냥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건은 물건이니까 물건이니까 하겠지. 근데 타인의 행위를 뭐라고 말한다? 타인의 행위를 채권이라고 얘기한다지. 그러면 채권과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물건에 해당되는 주고받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 물건은 양도인, 양수인, 채권은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명칭을 조금 알아줘야 돼. 그러면 그 채권과 채무자하고 양도인하고 양수인 사이에는 무엇이 꼭 필요하다? 계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하려면 무엇이 꼭 필요하다? 계약이 필요하다. 그것뿐이지. 자, 그런데 그럼 문제가 뭐야? 채권의 변동은 계약만 있으면 발생하는 것과 달리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계약뿐 아니라 무엇도 갖춰야 돼? 공시 방법도 갖춰야 돼. 그러니까 물권 변동을 할 때면은 공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공시 방법이란 뭐를 얘기하니? 어떤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공시 방법의 정의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나 그 물건이 누구 거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갖다가 사거나 팔거나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무나 찾기가 쉬워야 그 물건을 살 수 있잖아. 그래,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공시 방법. 자, 그러면 그렇게 공시하는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하고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뭘로 표시되니? 그치.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로 인해서 등기를 떼보면은 부동산은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공시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어떤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내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채무자에게. 그러니까 이거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알면 되겠지.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런데 물건은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민법상의 권리가 변동하는 것은, 처음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 무조건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원래 권리가 이동되는 것은 누구의 물건이었는데 다른 누군가의 물건으로 갈 때 있지. 그게 권리가 변동되는 거라 그랬어. 그럴 때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계약이 있어야지. 내가 네 물건을 산다. 그리고 니는 그 물건의 주인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아까 앞에서 무조건 계약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런데 계약이 없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때는 언제야? 법률에 규정된 요구 충족이 되면. 자,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뭐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렇지. 계약 없이도 권리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 또한 물권 변동은 법률에 의한, 또 계속 법률이라는 얘기가 나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과 달리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 그냥 계약 없이도 이루어져.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에 대한 예가 뭔지를 좀 잘 이해해둬야겠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재산이 이거 물건이지. 그러면 빚을 갚지 못했던 채무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하는 경우, 이거는 법원에서 경매하는 경우는 법률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지. 그지? 법률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서 법원의 매각 허가를 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법원에서 이걸 매각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매수인이 받았어. 그치? 그러면 매수인이 매각 금액을 납부하면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곧바로 무엇을 취득한다는 거야? 그것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경매를 해.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 뭔가를 팔 때, 부동산을 팔 때. 그 돈만 납부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뭐 한다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또한 부동산 소유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어. 이것도 예시 두 번째야. 예시 두 번째.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어. 그럼 망인의 그 소유자, 죽은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 등의 상속인은 등기 없이, 등기를 안 해도 뭐 할 수 있다고?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다고. 자, 이처럼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공시를 하지 않아도 발생하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뭐 할 수 있어? 공시 방법을 갖출 수 있어. 예를 들어 상속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이 상속받은 그냥 처음에 그냥 바로 상속을 받는 거지. 그런데 상속을 받은 다음에 그 상속분을 뭐 할 수 있어? 등기에 올릴 수도 있다는 거지. 상속받은 후에 그 물건을 다시 만약에 팔 거면 등기를 해놔야지만 팔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건 죽은 법률에 의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대금을 못 갚아서 갚는 경우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받았을 때는 바로 받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뭐 할 수 있어? 등기에 올려야지. 등기에 올린다는 것은 뭐야? 내가 여기에 소유주다라고 올리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물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이제 물건에 대한 종류가 나오네. 그 중에서 무슨 물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담보물건. 그 중에 담보물건은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무엇을 해주는 것이 담보물건이야? 금전, 돈, 채권자의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 담보물건은 뭐를 회수로 한다? 채권액, 돈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건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등의 물건과는 다른 거야. 담보물건은 돈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담보물건은 돈이라는 거야. 돈을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전 채권의 돈의 채권의 실현을 통해서 필요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 자,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겠지. 자,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물건을 뭐 한대? 법원의 경매로 팔고 매수인이 그럼 그것을 산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납부를 하면 그걸 누가 받을 수 있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금전 채권자가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돈을 여러 사람한테 빌렸어. 그럼 그 사람이 그 대신 건물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 이 채권자가 건물을 뭐 할 수 있어? 법원 경매로 팔아버릴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그 팔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오잖아. 그치? 그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그 경매 대금을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 가지는 것이 원칙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전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대.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겠지, 그치? 담보 물건은 이러한 뭐를 먼저 한대? 우선 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데 담보는 뭐라고? 우선 변제권을 먼저 내용으로 해.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다른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를 위해 무엇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담보 물건의 의미가 뭔지 그것의 담보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담보 물건은 소유권 등의 다른 물건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대. 그러면 담보 물건의 성격이 있네. 그러면 담보 물건의 목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물건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 채권 회수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담보 물건은 채무자가 채무 전액 돈을 갚아버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니? 담보가 사라지는 거지. 그것은 법률에 의한 물건 변동에 해당돼. 그러니까 내가 차를 빌릴 때 차를 살 때 신차를 살 때 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차를 샀어요. 근데 내가 꼬박꼬박 돈을 다 갚았어. 그러면은 처음에 빌릴 때는 등기도 필요하고 그 사람이 소유자가 채권자가 누구다? 그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다. 막 이런 것들이 막 등본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해. 그런데 내가 돈을 다 갚아버렸어. 그럼 법률상으로 다 갚아버렸지. 다른 등기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차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내 거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뭐는 사라져버리는 거야. 채무 전액을 갚았으니까 그냥 물건 변동해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다시 등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거기가 그냥 소멸이 돼버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내 거가 돼버린다는 거지. 자, 둘째,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기 전까지는 담보물 전부에 대한 담보 물건이 유지되고, 셋째, 담보 물건의 대상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가 중요해. 따라서 만약에 물건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 물건을 대체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이 담보 물건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 그런데 그 주택이 불이 타가지고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물건이 없어졌지. 하지만 그 물건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어. 그러면 담보물권자는 원래 담보물 대신에 무엇으로 이제는 또 행사할 수 있어? 화재보험금에다 담보물건을 그 보험금을 그 집 대신에 뭘 할 수 있어? 담보물건으로 잡아서 받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